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수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공부를 같이 했었냐면요,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좀 양이 적지는 않았어요. 많이 어려운 부분도 없었지만 조금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이 충분히 복습이 되었는지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 전에 우리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일단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탐구 활동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거기 탐구 활동 제목은 지구온난화고요. 탐구 과정으로 첫 번째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의 제목은 거기 보면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은 쭉 해서 연도가 쭉쭉쭉 가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Y축이 지금 두 개죠. 선생님 이런 그래프 읽을 때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기온은 이쪽 축에서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기온의 그래프인데 요거 값을 읽을 땐 여기서 읽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곡선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인데, 농도를 읽고 싶을 때는 여기서 읽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요쪽 축에서 농도를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른 것들이 나와 있을 때는 축을 주의해서 읽어줘라 하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경향을 보시면 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온이 뭔가 좀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위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평균 기온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보시면 점차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사건으로 뭐를 꼽았었죠? 바로 연소되는 양이 너무 많아졌다. 우리가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전번 시간에 했었고요.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랑 평균 기온의 증가가 무슨 관계가 있을지 한번 다음 그림을 보면서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제목은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용어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온실효과라는 용어도 들어봤고, 온실효과,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라는 용어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 이 중에서 꼭 있어야 되는 현상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뭐 둘 다 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온실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실효과는 사실 우리 생명체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현상인데, 지구온난화는 뭐냐면 이 온실효과가 너무 많이, 그죠? 온실효과가 너무 증대되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현상, 그걸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이것입니다. 온실효과가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너무 이렇게 열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러느냐. 일단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태양의 에너지가 이렇게 지구로 유입이 되죠. 그러면 지구 표면이 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부는 이렇게 지표와 대비해서 이렇게 또 바깥으로, 우리 지구 밖으로 방출이 돼야 돼요. 방출이 되고 일부는 또 다시 이런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 방출되는 양과 이제 흡수되는 양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지금 현재 온도를 이루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흡수되는 요 양이 점차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요 양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대기에서 이런 온실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런 종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실기체라는 기체의 종류들인데,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 중에 하나죠.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온실기체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이렇게 흡수되는 양들이 늘어나더라.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양이 전보다 줄었고 흡수되는 양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탐구 정리에서 지구온난화가 무엇이며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럼 지구온난화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온실효과가 너무 강하게 증대되는 그런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런 온실기체의 증가를 가장 큰 원인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만약에 이렇게 온난화가 되면 어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해수면의 상승이죠.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육지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서식지가 어떻게 되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뭐 기상 이변들도 일어나죠. 여러분 영화 투모로우 봤어요?
거기 보면 갑자기 막 이만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머리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 주먹만한 우박이. 그리고 거기 보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상 기후가 들어닥치면서 막 한파가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죠.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쪽에도 관심이 좀 있으면 왜 지구 온난화가 한파를 일으키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게 이제 뭐 그 실험 탐구 대회 주제로도 한번 나왔었던 그런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지 대책을 생태계 내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상 이변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생물들이 적응을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물종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연소에 의한 그런 이산화탄소 증가를 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접했는데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추가적인 주제들도 한번 여러분들 조사를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 내용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우리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기초문제, 내신 기초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런 문제예요. 일단 3가지 용어가 나오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죠. 우리가 항상 이제 접하는 패턴인데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맞는 곳에 넣어보자. 자, 총생산량, 생장량, 순생산량. 한 번씩 들어봤던 용어다.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요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죠. 총자가 들어갔으니까 뭐다? 그렇죠. 기역 총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생산량 중에서 순생산 여기 있는데 얘는 아니겠죠? 이거 중에서 피식량, 낙엽량, 고사량을 제외하고 식물체에 실제로 남게 되는 유기물의 양이다. 그러면 요거는 그렇죠. 생장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남은 건 하나지만 우리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총생산량에서 생산자의 호흡에 사용된 에너지인 호흡량을 뺀 값이다. 그러면 그렇죠. 순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순생산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죠. 짠! 요거는 뭐예요? OX 문제. 간만에 또 OX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첫 번째, 대기 중의 CO2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전환된다. 그렇죠. CO2는 무기물인데 생산자가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 유기물로 전환이 되는 게 맞으니까요. O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생태계에서 탄소는요, CO2의 형태로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자가 이렇게 그 1차 소비자에게 해가지고 이렇게 CO2를 넘겨주나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에 해서 이렇게 기체 상태로? 아니죠. 무슨 형태로? 유기물의 형태로. 이게 아니고 유기물의 형태로 먹이 사슬을 따라서 쭉쭉쭉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체 상태로? 아니에요. 그래서 X다. 자, 세 번째. 식물은 대기 중의 질소를 이렇게 그 전형적인 한정 지문 직접 흡수해서 이용한다. 직접 흡수 못한다 그랬죠. 아무리 주변에 많아도 이거를 내 몸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왜? 삼중 결합을 하고 있어서 그 결합을 이제 끊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이라는 작용이 필요한데 질소를 고정하는 방법은 공중방전이라든지 아니면 질소 고정 세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산소를 이용하여 암모늄 이온을 질산이온으로 산화시키는 작용을 질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렇죠. 질산화시키는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산화시킨다. 그래서 질화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맞는 복이다. 그렇죠? 질화작용. 이렇게 질화작용하는 세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세균을 우리가 총칭해서 뭐라 그래요? 바로 질화세균이라고 하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질화세균이다. 질화세균의 종류에는 뭐 아질산균, 질산균 뭐 이런 걸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일단 총칭해서 질화세균이라고 한다. 자,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생태계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이다. 선생님이 저번에 에너지의 흐름 얘기하면서 최초에는
빛 에너지의 형태로 생산자가 그걸 화학 에너지를 저장하고 쭉쭉쭉쭉 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처음에 최초의 단계는 빛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근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원시인들이 그렇게 태양을 많이 섬겼잖아요. 뭐 이렇게 신처럼. 그것도 어느 정도 맥락이 이런 맥락이 아닐까.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6번째,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모두 생물 군집과 무기 환경 사이를 순환한다. 뭐예요? 아, 맞는 것 같아. 순환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불청객.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 있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틀린 보기다. X. 자, 7번.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양은 증가한다. 뭐 이런 남는 장사가 다 있어요.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내가 막 썼는데도 점점 증가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X다. 왜냐하면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손실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자, 8번째.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에너지 양은 아까 감소라 그랬는데 에너지 효율은? 그렇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O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보기. 이렇게 해서 2번 OX 문제도 다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앞에서 봤던 막대 그래프를 굉장히 좀 뚱뚱하게 그려놓은 이렇게 날씬한 걸 봤었는데 그냥 그 차이지. 여기 이제 중간중간 A, B로 좀 뚫어놨고요. 여기 문제에서 보면 어떤 산림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물질 생산과 소비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일단 총 생산량이 여기서 요만큼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총 생산량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순 생산량으로 잡았네요. 그러면 총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을 뺀 나머지 부분 뭐가 될까요? 그렇죠. A는 바로 호흡량이 되겠죠. 호흡량. 이 생산자가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소비한 양이 호흡량이 되겠죠. 근데 이 순 생산량 중에서도 피식량, 낙엽량, 고사량 요거를 뺀 요 부분 뭐가 돼요? 뭐였어요? 실제로 식물 체내에 남게 되는 유기물의 양. 그쵸? 생장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장량.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딱딱딱 머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생장량이나 뭐 생산량이나 거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기를 같이 해결하죠. 자, 기억. A는 호흡량이다. 맞는 설명이고 니은 B는 생장량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왜? 내신 기초 문제잖아요. 자, 디귿. 순생산량은 여기죠. 여기.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요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4번. 여기 보면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태양이 에너지를 요만큼을 이제 우리 지구로 이렇게 탁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 1000 정도만 녹색 식물이 그거를 그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800은 호흡으로 사용하고요. 굉장히 많이 쓰죠, 생각보다. 800 정도 호흡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100은 사체나 배설물로 그 다음에 100은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1차 소비자가 가진 에너지 100 중에 또 70은 호흡으로 사용이 되고요. 10은 사체나 배설물로 그 다음에 남은 20은 2차 소비자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 2차 소비자는 더 이상 먹히진 않나 봐요. 그래서 15 정도 호흡으로 사용이 되고 남은 5는 사체나 배설물로 분해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해자에게 전달이 된 것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전체 과정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각 단계의 에너지 효율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식 기억이 나요? 어떻게? 현 단계의 에너지 총량을 여기 분자에다가 놓고 분모에다가는 전 단계, 그렇죠? 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 이렇게 하면 뭔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 총량 여기 이제 뒤에 에너지 총량이 들어가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돼요? 현 단계가 요거죠. 1000. 그러면 분모는 요게 되겠죠. 그래서 10만 분의 1000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고 그 결과 1%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돼요? 현 단계가 얘고 전 단계가 얘니까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면 10%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 단계 100분의 현 단계 20,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20 정도 되겠죠. 그쵸? 여기 보시면 에너지의 총량은 점점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자, 5번은 뭘 나타낸 그림일까요? 뭔가 CO2가 나오고요. 석탄, 석유가 나오는 걸로 봐서 아, 이거는 탄소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거구나 라고 그냥 그림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문제에 친절하게 탄소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봅시다. 여기 뭔가 A, B, C는 뭔가 그 군집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그런 명칭인 것 같고요. 가나 다는 어떤 뭔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반응 과정. 한번 봅시다. 대기 중에 있던 CO2가 이렇게 뭔가 생물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 가고요. 다시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과정이 나예요. 그리고 석탄, 석유를 어떻게 했더니 다시 CO2가 되더라. 자, 그러면 생물체 내로 이렇게 동화되는 과정, 그거를 우리 가를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광합성이라고 표현하죠. 광합성. 그 다음에 나는요. 나는요 뭐예요? 그렇죠? 호흡이죠. 호흡. 호흡을 통해서 다시 CO2로 돌려준다. 그 다음에 석탄, 석유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어서 석유를 막 마셔요? 석탄 막 씹어먹고? 아니죠. 이건 어떻게? 체내가 아닌 밖에서 태우는 작용, 그걸 우리가 연소라고 하게 되죠. 연소를 시키면 다시 또 CO2로 돌아가는. 그러면 A, B, C 각각은 뭐가 될까요? B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요. 그러면 생산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자. 우리가 보통 그냥 A가 생산자일 것 같은데 그 관념을 깬 거죠. B가 생산자죠. A는 그럼 뭐예요? 생산자를 섭취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작용을 통해서 CO2를 또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A의 사체나 배설물이 C에게 전달되는 걸로 봐서 A는 소비자가 되겠고 C가 바로 분해자가 되겠죠. 사체 배설물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분해자가 된다. 그리고 이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서 또 CO2로 방출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가는 광합성, 나는 호흡 과정이다. 광합성 호흡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다 과정을 통해, 다 뭔가요? 연소잖아요. 연소를 통해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한다. 그렇죠. 이 과정이 너무 이제 활발히 일어나서 요즘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A는 생산자,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B는 소비자, C는 분해자. 요 A와 B가 바뀌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6번 볼게요. 6번. 여기를 보시면요. 자, 이거는 뭔가 기체 A가 이렇게 흡수돼서 이용되고 뭐 이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뭔가 형태가 바뀌면서. 근데 기체 A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A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중간 과정을 보시면 뭔가 자꾸 눈에 띄는 애가 있잖아요. 걸리적거려. 그쵸? N이 자꾸 출현하는 걸로 봐서 기체 A는 뭐다? 그렇죠. 질소 기체고 이 질소 기체가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어서 식물 체내로 이동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억 보기. 광합성의 재료가 된다. 이 기체 A에 대한 설명이죠. 질소가 광합성에 사용돼요. 우리 광합성의 재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CO2와 H2O가 광합성의 재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거랑은 거리가 좀 멀다. 니은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 성분이다. 맞아요? 맞죠. 그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백질도 CHON, S 가끔 있고 그 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도 CHONP. 단백질은 촌스럽고 핵산은 촌프 이렇게 핵산 촌프 그렇게 외웠는데 둘 다 N을 같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 디귿 토양 세균에 의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전환되어 식물에 흡수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질산 이온,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 질소 고정. 그러면 우리가 앞서 했던 내용 기억이 나는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쪽으로. 자, 일단 질소 고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질소 기체를 어떻게 요 화살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려볼까요? 우리가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나 NO3-라는 질산이온 형태로 바꿔주는 작용이 바로 질소 고정이라는 작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명칭 정리하고요. 이렇게 가려면 NH4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여기서 관여를 했었어요? 공중방전? 아니죠. 여기선 세균이었죠. 그래서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이다. 세균. 그 예시로는 누구? 그죠.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주로 이런 거 명칭이 뭘까 이런 거 문제를 낼 때 초성을 많이 써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질소 고정 세균의 한 종류 무슨 박테리아 이름이 이래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빨리 해 박테리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맞추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뿌리혹 박테리아와 아조토박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소 고정 세균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NO3-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공중방전. 이것도 노란색으로 써서 구분을 좀 해볼까요? 공중방전에 의해서 일어난다. 물론 이런 질소 순환 과정에 대해서 뒤에서 또 나올 거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기서 점검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NH4 플러스를 또 NO3-로 바꿔주는 작용이 있었어요. 그거를 무슨 작용이라고? 네 글자로. 기억나요? 그렇죠.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질산화 시켜주는, 그렇죠. 질화작용이다. 질화작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럼 이거는 NH4 플러스를 어떻게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데 한 번에 쭉 가는 건 아니라고 했죠. 중간에 무슨 단계를 거쳐서 NO2-라는 아질산이온으로 한번 바뀌고 이것이 다시 NO3- 이렇게 변해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종류의 세균 이름이 아질산균이다. 아질산을 만들어주는 균이다. 아질산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만들어주는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바로 질산균이다. 그런데 아질산균과 질산균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그냥 질화작용에 관여하는 세균이다 해서 질화세균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질화세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이 전체 과정은 질화작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세균이 관여하는 반응만 이렇게 뽑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대기 중에 질소 기체의 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그렇게 돌려주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엔 5글자. 그렇죠. 탈질소 작용이다. 탈질소 작용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뭐에서 뭘로? NH4 플러스에서 가는 건 아니고요. NO3-에서 질산이온에서 뭘로? 질소 기체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탈질소 작용이고 이 과정에 관여하는 종류의 세균은 이름이 그렇죠. 그냥 앞에 읽어주면 돼요. 탈질소 세균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전체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 답 마무리 체크해야죠.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나 질소니온으로 전환돼서 식물에 흡수된다. 각각의 세균의 이름이 뭔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교적 쉬운 문제 7번입니다. 7번. 자, 7번은요. 다음 중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을,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생태계로 들어오는 형태는 무엇이고 중간에서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동할 때는 어떤 형태고 최종적으로 생태계에서 방출될 때는 어떤 형태인가 딱 보니까 답이 1번일 수밖에 없네요. 왜요? 비대에너지 형태로 들어와서 화학에너지 상태로 먹이사슬을 통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열에너지로 전환돼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1번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8번 문제 뭐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피라미드인데 무슨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다. 생태 피라미드 중에서도 여기서는 생태 피라미드 종류 전체에서 안정된 초원 생태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문제에서는 초원 생태계를 주고 있죠. 초원 생태계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거를 고르래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는 거. 자, 일단 개체수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맞다 그랬죠. 아래 하위 영양 단계일수록 개체수가 더 많은 것인지 좀 안정된 그런 군집을 이룰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생체량도 마찬가지로 하위 영양 단계일수록 더 많은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양은요. 그렇죠. 에너지 양은 항상 이렇게 밑에가 더 많고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항상 그렇다고 했고요.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돼요? 효율은 반대라 그랬죠. 역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효율은 증가한다. 그래서 4번이 일단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아니고 역피라미드 모양이 되겠죠. 근데 5번은 개체의 크기. 선생님이 개체의 크기는 점점 상위로 갈수록 좀 커지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토끼보다는 늑대가 더 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이거의 반대 모양을 띈다. 답은 모두 고르라 그래서 4번, 5번이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도 역시 생태 피라미드의 한 종류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명시를 했네요. 에너지 양이다, 에너지 양. 에너지 양은 항상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다의 수가 갑자기 증가했대요. 다의 수가 여기서 지금 2차 소비자인데 갑자기 수가 증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4개는 틀렸다는 얘기겠죠. 자, 1번 봅시다. 가생물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어떨까요? 한번 따져봐야겠죠? 다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러면 다가 증가했을 때 좋은 애는 누구고 별로 안 좋은 애는 누굴까요? 다를 먹고 사는 애들은 먹잇감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 위에 상위 영양 단계 라도 증가하게 됩니다. 수가 먹이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자기를 잡아먹는 다가 많아진다면 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겠죠. 그래서 다가 증가했을 때 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 감소하게 되면 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뜯어먹는 종류의 생물이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가의 수도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보기. 가생물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웬일로 처음부터 맞는 얘기가 나왔네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좀 의심이 갔지만 일단 얘는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2번. 나생물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고요. 3번. 라생물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아니죠. 먹이의 양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할 것이다. 4번. 가에서 라까지의 에너지 효율이 모두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모두가 포인트가 되겠죠.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 총량.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 효율을 구할 때는 뭐 10,000분의 700 이렇게 곱하기 100. 다의 에너지 효율은 뭐 700분의 7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원래 계산이 됐을 텐데 얘네들 각각의 그 개체수가 달라지면 에너지 양도 달라지겠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늘고 어디는 줄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계산했을 때 증가하는 단계도 있을 거고 감소하는 단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증가할 것이다가 틀렸죠. 그래서 4번은 그래서 답이 아니다. 자, 5번. 이 생태계의 총 에너지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사실 약간 조금 애매한 보기긴 해요. 급격히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확 감소하거나 뭐 그런 현상은 없다는 맥락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번이 너무 명확한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거 항상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부터 실력을 향상시켜보자. 실력 향상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뭔가 처음부터 처음 보는 형태의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체 이렇게 테두리를 봤을 때 이 전체, 동그라미 전체는 총 생산량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체는 총 생산량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총 생산량 중에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것은 요만큼의 비율은 호흡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호흡량으로 간주되고 남은 부분은 그럼 뭐가 될까요?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 그렇죠. 요거는 A는 바로 순생산량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순생산량. 자, 그래서 여기서 호흡량도 잎의 호흡량, 줄기, 가지, 뿌리의 호흡량 이렇게 나눈 거고요. 그냥 그걸 세분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뭐 별로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순생산량은 또 어떻게 나눴어요? 낙엽량, 고사량,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B 부분. 뭔가 하나 허전한데요? 지금 두 개가 빠졌죠? 생장량과 피식량이 빠졌는데 여기 문제를 잘 보시면 피식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피식량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그럼 B가 뭐가 돼요? 당연히 그렇죠. 생장량이 되겠죠? 생장량.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낙엽 고사량인데 잎의 낙엽이나 고사량, 그 다음에 잎 아닌 부분의 낙엽 고사량 이렇게 나눈 것이고, 요거는 생장량인데 줄기의 생장량, 줄기 외의 부분의 생장량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 양을 계속 세분화해서 나간 그런 전개해간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천이가 진행 중일 때보다 극상일 때 생체량이 적다. 생체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현존량이다. 현존량. 그럼 아무래도 덩치가 크고 양이 많으면 현존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생체량이. 그러니까 뭐가 더? 극상일 때의 생체량이 많으니까 요거는 반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A는 순생산량이다. B는 생장량이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맞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 다 답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짠! 이게 원래는 탄소 순환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어차피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는 다른 그림을 통해서 같이 설명을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뭔가 빈칸이 있다는 얘기는 얘네가 뭔지 물어보겠구나라고 그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기억 과정을 한번 볼게요. 기억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근데 그 종착지가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생산자. 얘도 생산자인데 얘네 이름을 굳이 써줬네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 대기 중에 CO2가 얘네들로 이동하는 과정 기억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그렇죠. 광합성이 되겠구나. 광합성.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디귿은 뭐예요? 생산자도, 소비자도, 여기 분해자도 뭔가 대기 중의 CO2로 돌려주는 그런 과정. 그러면 이거는 호흡이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물이 관여하지 않고 화석연료가 연소해서 대기 중에 CO2가 늘어나는 요 리을의 과정은 바로 써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연소가 되겠죠. 연소.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의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커가지고 선생님 보기를 여기서 뺐는데,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광합성이고 디귿은 호흡 과정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자, 동그라미 니은 이렇게 먹이사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소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유기물로 동화된 상태로 이동이 된다 그랬으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을 한번 보시면 디귿은 리을 과정에서 연소죠. 리을 과정에서 CO2의 방출량이 많아지면 지구의 온난화가 촉진된다. 맞아요? CO2가 많아지면 지구 온난화 촉진된다. 그렇죠. 온실기체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촉진되는 거니까 디귿까지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안녕. 그런데 다음도 탄소네요. 짠! 여기 보시면요. 봅시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의 순환이 사이좋게 2개씩 나왔는데 그림을 좀 바꿔서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자에게 이렇게 가는 경로 A가 있고요. 생산자에서도 소비자에서도 분해자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 B가 있네요. 딱 봐도 알죠? 우리 이제 A는 광합성이고 B는 뭐다? 그렇죠. B는 호흡이다. 호흡. B 과정은 호흡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A 과정, 광합성인데요. A 과정을 통해서 탄소가 유기물로 전환된다. 탄소가 유기물로 전환된다. 맞는 설명이죠. 광합성 자체가 유기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다 이렇게 기억. 기억은 맞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B 과정에서는 CO2가 광합성에 의해 이동된다. B 과정에서는 CO2가 이동하는데 광합성에 의해서 이동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광합성이 아니잖아요. 호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다. 여기 호흡 과정에 의해서 CO2로 바뀌는 건데 잘못 얘기를 했죠. 디귿. 화석연료의 사용. 여기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탄소의 순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연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나가는 것을 줄이면 이 탄소 순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연소도 탄소의 그런 그 형태의 변화
기여를 하는 그런 한 부분인데 이것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은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구나.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라는 거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도 CO2가 방출될 수 있다는 거. 연소만 그럼 그 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런 화산 활동 같은 천재지변도 여기 기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만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이제 다음 두 문제는 질소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질소순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질소순환에 대해서는 아까 다 이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대기 중에 질소가 많이 있고 이것이 질소 고정이 되는데 뿌리옥 박테리아라든지 뭐 또 다른 종류의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NH4 플러스의 암모늄 이온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중 방전에 의한다면 NO3 마이너스로 이렇게 고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고정이 되었을 때 이 NH4 플러스에서 아질산 이온을 거쳐서 이렇게 질산 이온으로 되는 과정, 질화 작용도 있고 이 과정에서 질화 세균들이 관여를 한다 하는 내용들 정리가 돼 있고 이것들이 생물체 내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는 질소가 동화 작용을 통해서 뭐 핵산이라든지 단백질 같은 것들로 변환이 되고요.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분해자가 또 이것들을 토양으로 돌려주는 작용을 할 때 이렇게 NH4 플러스의 형태로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고 도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탈질소 세균이 NO3 마이너스를 다시 대기 중으로 돌려주는 탈질소 작용을 한다. 이런 과정.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식물은 기공을 통해 대기 중의 질소를 직접 흡수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아니죠. 너무나도 뻔한 보기. 자, 니은 질소가 생물계로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는 질소 고정이다. 질소 고정이다. 맞죠? 질소 고정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토양 속의 질소 화합물 중 일부는 탈질소 세균에 의하여 질소 기체가 돼서 대기 중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일부는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체크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순환 과정을 또 다른 그림으로 표현한 문제,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같은 현상을. 자, 그래서 우리가 N2가 있는데 여기 보면 NO3 마이너스가 다시 N2로 돌아가는 게 가로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화산인가요? 여기 뭔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과정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N2가 이 토양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과정 가는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맞아요? 그렇죠? 토양 속의 질소 화합물이 다시 N2 상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탈질소 작용이고 탈질소 세균이 관여하는 반응이죠.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과정 나는 뿌리혹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에 의해서 일어난다. 과정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소 고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뿌리혹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가 대표적인 질소 고정 세균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는 뭐예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 이 나 이렇게 화살표 여기까지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우리 그림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돼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 여기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과정 다는 이렇게 가는 건데 질화 세균에 의한 질화 작용을 나타낸다.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만드는 과정. 그렇죠. 질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질화 세균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보기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표는 뭔가 무시무시한 표가 나왔는데 사실 별게 아니다. 표는 어떤 생태계 A와 B 서로 다른 생태계의 종류를 나타냈고요. 한 달 동안 생물량, 그 다음에 에너지 양을 조사한 자료이다. 근데 A와 B는 모두 안정된 생태계래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평형이 깨진 상태가 아니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안정된 생태계다라고 기본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럼 보기의 내용 한번 보죠. 기억, 생태계 A와 B에서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같다. 그럼 계산하라는 얘기죠.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어떤 표를 사용해야 돼요? 에너지 효율이니까 에너지 양에서 봐야겠죠.
2차 소비자의 효율 A라는 생태계는 30분의 6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B라는 생태계의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40분의 8 곱하기 100이죠. 딱 봐도 같은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효율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생태계 A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호흡량은 감소한다. 이게 잘 보시면 물론 그 표에서 호흡량까지 계산을 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런 양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 자체가 줄어요. 그러면 거기서 빼서 사용하는 호흡량도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전체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경향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호흡량이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그럼 여기서 6에서 100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틀렸어. 근데 분해자는 2차 소비자의 상위 영양 단계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렇죠? 먹고 먹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를 하시고 자, 디귿. 생태계 B에서 생물량은 이쪽으로 봐야겠네요. 생물량은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적어요. 맞나요? 그렇네요. 1차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그 생물량이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생물량이 하위 영양 단계가 더 많다 그랬는데 뒤집혔죠? 자, 이렇게 적음으로 소비자의 생물량이 점점 감소할 것이다. 다 먹어치울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가정을 했어요. 왜? 안정된 생태계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는 요 정도의 이런 경향의 현존량을 갖고 있어도 계속 그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 보기는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금 이런 경향성을 가졌어도 개체수가 일정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생태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는 답이고요. 그래서 우리 4번을 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자, 넘겨봅시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우리가 요 그림 언제 봤었냐면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봤던 그래프인데 그림이죠. 근데 여기 보면 파란색 이렇게 화살표는 이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빨간색은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외부로 나가기도 하는 그런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고 물질의 순환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는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는 딱 봐도 뭐겠어요? A는 처음에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되겠고 B와 C는 소비자가 되겠죠.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자, D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사체나 그런 그 배설물을 이용하는 이렇게 분해자가 되겠습니다. 분해자. 자, 그러면 보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1번. A는 광합성을 통해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킨다. 그렇죠. 이게 바로 광합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보기니까 답은 아닙니다. 2번. B의 에너지는 모두 C에게 전해져요? 아니죠. 여기서 이미 열 에너지로 이렇게 빠져나간 양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틀렸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되겠죠. 요게 틀린 거니까 모두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맞는 보기라는 얘기 한번 볼게요. 3번. D는 사체와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고 그래서 분해자죠. 에너지를 얻어서 생활한다. 맞는 얘기고요. 4번. 가가 누구죠? 여기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의 이동이고 나는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그런 부분입니다. 5번. 생태계 내의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뭘로? 열의 형태로 방출된다.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는 얘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은 방금 봤던 걸 또 다른 형태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그림들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이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냈다. 일단 초식동물 다음은 뭐겠어요? 육식동물. 그래서 초식동물이 1차 소비자니까 2차 소비자, 얘가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되겠고 C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유기물, 사체 배설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해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생산자가 있는 거고요. 자, 봅시다. 여기서는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A, B, C는 소비자이다. A, B, C. 아니죠. 분해자는 소비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B가 사라지면 3차 소비자가 사라졌어요. 얘가 없어졌다. 그러면 초식동물의 개체수 증가가 감소보다 먼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살맛이 나요? 바로 얘가 살만하겠죠. 자기를 잡아먹는 애가 없어지니까. 그럼 얘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초식동물은 감소하게 되죠. 먹이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먼저? 감소가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다. 자, 3번 보겠습니다. C에서 녹색 식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C가 어딘가요? 여기서 녹색 식물로? 이런 경로가 있어요?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만 전달이 되는 경로니까 아니다. 4번. C, 분해자가 사라지면 이 생태계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안 되죠. 물질 순환에 엄청나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얘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썩지 않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다. 5번. 가의 양은, 가가 뭐예요?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녹색 식물로 전달된 양이죠. 가의 양은 나다라의 양보다 크다. 그래요? 녹색 식물에서 다음 단계들로 전달되는 양을 분해자로 가든지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양을 나다라라고 잡았는데 사실 열 에너지로 소비하는 양이 일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더해줘야 가의 값과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보기가 되겠다. 이거 다 합쳐봐야 요런 경로가 있기 때문에 가가 더 크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9번 보도록 합시다. 9번을 보시면 자, 그림의 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을 나타낸대요. 에너지 양을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난이 요거죠. 에너지는 영양 단계를 거치면서 순환해요. 에너지는 흐른다. 순환하지 않는다. 기억은 틀렸고요. 자, 2번. 니은.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높다. 계산하라는 얘기죠. 얘가 2차 소비자죠. 지금 2차 소비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고 이렇게 하면 20이 되겠네요. 150분의 15 곱하기 100이면 요거는 10%.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가가 더 높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이거는 모든 피라미드에서 다 성립이 되는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에너지 효율 계산까지 같이 해결을 해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모든 문제 풀어봤는데 몇 문제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잠깐 실수해서 한두 문제 더 놓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호기를 이용해서 그거를 오답 노트처럼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틀렸는데 너무너무 아쉽다.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이런 다짐까지 덧붙여서 여러분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공부하느라고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